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모빌리티융합부의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훈 대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정책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사회자분이 또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나열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발표에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 UAM 쪽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사는 2020년도에 UAM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국가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3차원 공간 정보가 UAM 이 모빌리티 교통 체계에 왜 필요한지를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법이나 이런 데들도 다 3차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UAM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되게 많은 그림과 글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실 내용은 좀 심플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이제 박정 차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LX 플랫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3D 데이터들이 시각화돼서 나와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항공교통을 나눌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이 나오긴 했었지만 드론과 UAM과 그리고 비행기 이렇게 세 가지 교통수단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타고 다니던 비행기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은 다 2차원 관제 체계로 2D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 그 안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배송 그리고 UAM 같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모빌리티라고 불려지고 있는 교통수단들은 아무래도 사람들과 가까이 이제 날아다니고 운송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국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2D 기반에서 3D 기반의 이제 관제 체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로시설 본부에서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비행기라고 부르는 ATM 이런 교통 체계들도 기존의 2D 기반의 관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3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체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UAM 서비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제 UAM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라든지 소음 영향 평가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존에는 다 2D 기반으로 했던 것들을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3D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분석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좀 더 UAM의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준비기라고 되어 있는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UAM이 좀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제 뭐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지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보게 되면 2025년부터 UAM은 실제로 서비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UAM 상용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 드론 택시를 저희가 좀 쉽게 말해서 드론 택시라고 부르는 건데 이 도심 위를 날아다니는 택시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미 2020년도, 2019년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19년, 20년부터 실제로 서울시에 이제 그 UAM 실증 비행 행사를 시작으로 지금 3년째 UAM 실증 비행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여의도 공원에서 UAM 실증 비행 행사를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김포공항에 이제 SD백이라는 이런 그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독일의 볼로콥터 기체를 가져다가 실증 비행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지금 지난달에 바로 저희가 국내 UAM 기체들을 가져다가 실증 비행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5년도에 어느 정도가 우리가 UAM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했었고요. 그 결과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성 비행을 마치고 국내 기체로도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4년까지 지금 준비기라고 되어 있는 24년까지 2단계의 국가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전성 검증 실증 사업은 교통체계가 이제 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UAM이라는 기체를 실제로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는지 교통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초기 단계라고 되어 있는 25년부터는 그 안전성 검증 실증 사업을 기반으로 UAM 상용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기 2단계 이제 2030년도가 지나가고 2035년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하듯이 UAM도 기존에 이제 조종자가 탑승을 해서 비행을 하는 체계에서
35년까지 가게 되면은 완전 자동화 교통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UAM 자체에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사람만 탑승해서 날아다닐 수 있게끔 발전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성숙기 3단계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이제 저희 공사에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대장이라는 2차원 그 DB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도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정보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까 이제 앞에서 LX 플랫폼을 다들 보셨겠지만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정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밀 도로 지도를 기반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 UAM도 완전 자동화가 되게 되면은 이 3차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뭐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늘길이라고 부르는 이런 회랑의 정보를 전부 다 구축이 완료가 된 상태로 완전 자동화 운행이 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저희 공사에서 지금 올해 22년도에 UAM 공간 정보를 이제 어떻게 구축을 했고 이것들을 국가에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앞에 좀 서두가 긴 이유는 뒤에 쪽은 좀 기술적인 파트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들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은 많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좀 UAM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 올해 22년 구축 성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UAM 실증 노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UAM 실증 노선이라고 부르는 건 도심항공교통 국가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 안에 김포공항에서부터 삼성역까지라는 이제 실증 노선이 하나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실증 노선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3차원으로 만들고 이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항공교통을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이 실증 노선의 데이터를 이제 운항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이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시범 사업을 저희 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 초혁신 프로젝트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공사가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고 있고 LX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이 UAM 쪽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런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처음 활용하는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는 초혁신 프로젝트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한국공항공사는 아시다시피 항공교통을 관리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ATM 체계를 관리하는 이제 그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UAM과 드론을 관리하는 체계로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저희 공사와 같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더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UAM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으로 좀 시장 규모가 크고 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이 좀 더 커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외에서 정부, 지자체, 기업과 연계해서 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이라는 사업은 기업 하나만 추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을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의 목적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 공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발표한 운용 개념서라는 이제 책자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운용 개념서라는 거를 UAM이 이착륙 이제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 교통 체계가 어떻게 운행이 돼야 되는지를 나와 있는 운용 개념서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운항 지원 정보 제공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운항 지원 정보 제공자는 저희 공사와 같이 이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이제 다른 기관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공공 쪽의 역할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제 UAM 운항자, 그리고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버티포트 운영자는 전부 다 민간의 역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UAM 운항자는 SK텔레콤 같은 이런 지금 조비 기체를 가져와서 실제로 운항 서비스를 하는, 아니면 대한항공과 같이 외국의 기체를 사와서 직접적으로 운항을 하는 이런 운항자이고요. 이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이런 교통관리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이 교통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운항하는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티포트 운영자는
아까 민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도로공사라든지 GS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한국공항공사도 물론 공항에 이제 버티포트를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운항하는 버티포트 운영자의 역할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 버티포트를 설치해서 운항하는 거를 관리하는 거를 지자체의 역할로 또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는 저희가 각 전국에 있는 공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전문 기업들이 통합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UAM 같은 경우에는 버티포트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군데의 기업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을 분배를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의 목적으로 보시면 왼쪽 위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ATM과 UAM을 같이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만든 이제 항공교통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에도 저희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3차원으로 가시화시키면서 ATM과 UAM을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UAM도 3차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UAM을 운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같은 기업들과 이 운항자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는 거는 실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버티포트를 운영 관리하는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와 같이 디지털 트윈 실내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 만드는 방식은 항공 멀티 센서를 통해서 항공 사진과 레이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실감 정사 영상과 이제 건물 데이터를 객체화 시켜 가지고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실증 비행 행사가 이제 김포 아라마리나 그 아라뱃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쪽 데이터를 실제로 3D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이거를 저희 그 스위임이라는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과 저희 LX 플랫폼에 DB를 탑재를 해서 장관님한테 발표를 했었던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감 정사 영상 제작 파트부터는 사실 좀 말 그대로 정말 촬영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D 모델링을 진행하고 이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MPID를 부여해가지고 실제로 건물 정보들을 이제 말 그대로 그 항공교통 관리를 할 때 이런 건축물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건축물의 높이값이 어떤 거고라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제 객체와 그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울시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미 기구축한 S맵 데이터를 실제로 저희가 연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인근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는 사업만 저희가 같이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을 했었고요. S맵 데이터하고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의 그 품질이나 성과물이 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기구축 성과는 이제 서울시 데이터 전역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구축한 데이터는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인근 8km 지점을 전부 다 3D 모델을 만들고 가상 공간 정보인 버티포트 데이터를 올려놓은 데이터를 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이유는 국가에서 UAM 이런 교통 체계를 관리할 때 버티포트는 LOD 몇 단계로 만들어야 되고 버티포트 인근 몇 킬로 지점까지는 LOD 몇 단계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 실증 노선 데이터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국가와 얘기를 해서 버티포트는 실제로 실내 공간 정보까지 전부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LOD4로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버티포트 데이터를 전부 다 모델링해서 지금 실내 공간 정보까지 전부 다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김포공항 앞에 이제 김포공항 앞에 저희가 국내선 청사 앞쪽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게 되는데 그 주차장 위치에 버티 허브라는 대형 버티포트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라갔을 때 이런 버티포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체계가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정보까지도 전부 다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건 앞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OD4 주요 건축물에 대한 가상 실내 공간 정보 구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버티포트 데이터 그리고 지금 삼성역 쪽에 들어가게 될 실내 공간 정보까지 전부 다 구축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 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 성과는 저희 올해 그러니까 이제 12월 23일 날 준공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됐을 때 예, 좀 더 데이터셋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검수민 유효성 검사는 저희 내부적인 이제 이런 공간 정보 데이터에 대한 중첩 오류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들과 같이 확인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 모델이나 텍스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쪽 이제 김포공항 주변 시설에 대한 것들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김포공항이 좀 더 이제 비행기와 지하철과 버스와 이런 UAM이 전부 다 한 번에 만나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쪽에 대한 품질 개선을 통해서 교통 체계를 이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김포공항 이제 국내선 청사 앞에 버티 허브가 들어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버티 허브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공간 정보 분석 서비스를 할 건데 그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과업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타고 실제로 왔을 때 UAM이 예약이 되어 있고 이 UAM이 즉각적으로 UAM을 타서 바로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교통 연계 서비스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통 연계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공간 정보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글로 적어 놓은 것은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한 국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1단계 개발지 테스트를 시작으로 국가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1단계는 전남 고흥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되게 되고 있고요. 그 고흥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증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UAM 기체를 가져다 놓고 안전성 검증을 하면서 교통 관리를 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사실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도 다들 이제 디지털 트윈 데이터처럼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법에 보시면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에는 3차원 공간정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상과 소음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UAM이 운항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기상과 소음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 기상과 소음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회랑을 설정하게 돼 있고요. 이 기상과 소음 정보들을 이런 공간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 그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나 기업과 지자체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긴 했었는데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